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시장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너무나 고민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주식이란 걸 해야 될까라고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똔똔 이 본전이 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건가 뭔가 회의감이 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딱 뭐라 할 말은 없었어요. 제가 6월, 7월 동안 박앤코의 올백포트 이 본전을 위해 원금 회복을 위해 달려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기 때문이죠. 수익을 내야 한다라는 압박도 있었지만 이 본전을 향해 목표를 잡았다라는 것도 좀 민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요. 수익 나는 날도 있고 또 돈을 잃어가는 날도 있겠죠. 다만 이런 경제방송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짜고 각종 종목을 공부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는 날의 확률이 조금 더 많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수익을 낼 때 조금 더 크게 낼 수 있기 위해서요. 저희 시간 통해서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좀 다가가는 시간으로 여러분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조급함을 버리고요. 발목에서 잡아 머리끝에서 팔겠다. 이런 욕심도 버리고 무릎에서 잡아서 한 목쯤에서 팔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간다면 조금은 더 성급하지 않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시간 박앤코의 올백입니다.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과 빠르게 인사 나눌게요.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인님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또 오늘 포트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봐야 될 텐데요. 오늘의 시작 전에 감사한 소식이 하나 있어서 살짝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수연님 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수연님께서 따뜻하니 저희 방송국으로 이렇게 따뜻한 이 떡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잘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임님 꼭 챙겨주세요라고 이야기 주셨길래 제가 또 두 분께도 배달을 했죠. 박 차장님, 권 주임님. 네, 오늘. 네, 권 주임님 이렇게 귀엽게 들어주셨는데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희 마음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들께도 전달드렸는데 감독님 맛있으셨죠? 네, 이렇게 예스 사인도 주셨네요. 저희 오늘 좀 시장 보면서 에이 하고 힘 빠져 있었는데 수염님 덕분에 기운 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들여다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아침에 개장할 때만 해도 수익이 막 나는 거예요. 500 넘어서서요. 다 수익으로 잡히고 이러길래 신난다. 오늘 12시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여줘야지 했는데 이게 웬걸. 아침장이 지나고 시간이 갈수록 탄력이 다다다다 둔화되면서 지금 포트가 492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아침에는 504만 원, 5만 원까지 갔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더존비존 오늘 1.8% 하락하면서 수익폭이 조금 줄었고요. 대상, 이놈의 대상이 4% 오늘 하락하면서 손실률이 7%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야기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박 차장님. 네. 저는 대상이 큰 수익을 저에게 안겨주고 이 수익의 대상을 주고 싶었는데 이런 청산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음식료 쪽이 좀 좋지 않은데요. 오늘 편의점이 많이 빠지고 네. 최저임금 뭐 인상 이런 부분에 인건비 부담이 있는 쪽이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환율도 또 강세를 띠면서 이제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 되는 구간에서는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뭐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결단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저번 주에서는 뭐 하나 빼면 대상을 뺐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는 여기서 좀 지지부진했어요. 요 가격에서 지지부진하면서 재미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쪽들은 거의 다 이제 신고가를 보이면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상만 못 움직이면서 사람들은 사실 이런 거를 많이 기대를 해요. 이렇게 긴 양봉하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기대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밑으로 횡보하다가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이야 이거 가지고 뭐 영향이 있겠습니까? 10%도 아니고 이제
해서 7% 하락을 했는데 지수가 조정받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서 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야 24,000원대까지도 한번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내가 단기로 트레이딩한다라는 분들은 지금은 한번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주인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대상? 우선적으로 일단 대상의 경우에는 차트 흐름상 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대두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사조회표 뭐 이런 부분들이 올라서 더 이상 상승 여력은 없다고 보여지지만 대상의 경우에는 이 콩두 이쪽 분야에서 한 8%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뭐 또 2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온다면 지금 뭐 대상뿐만이 아니고 뭐 전체적으로 장의 흐름들이 좀 하락장이 나타나다 보니까 빠지는 건데 만약에 뭐 신규로 편입할 종목이 없다면 들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만약에 새로운 종목 그러니까는 뭐 대상보다 어느 정도 이런 그 수익률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타난다면 뭐 먼저 퇴출 대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퇴출 대상이라고 네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 주셨어요. 두 분의 의견 잘 들어봤고요. 오늘 일단 대상 매도하고 가겠습니다.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좀 처음부터 좀 빠르게 제가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 지난 금요일에 그랬잖아요. 이번 주 출발하는 분위기 보고 매도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안타까운 건 있어요. 저희가 중간에 추가 매수까지 하면서 관심을 보였던 종목인데 일단 분위기가 그렇네요. 대상 25,600원에 가지고 있던 것 모두 다 매도 걸어둔 상황입니다. 어머, 매도가 그렇게 빨리 되네요. 네, 매도 됐고요. 실현 손익은 지금 한 11만 8천 원 손실 정도 본 상황이고요. 수익은 11만 2천 원 남아있는 종목들 수익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포트는 490만 원 정도 수준이 되겠고요. 좋아요. 가지고 있는 타 종목에 대해서도 오늘 전략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봐주시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좀 과감하게 빠르게 움직임을 보여봤습니다. 대상 살펴봤고요. FNF 얘기해볼까요? 이제 좀 기분 좀 좋은 거 해볼래요. 지난 금요일에 결국 종가상으로 10% 급등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FNF 걱정을 했는데 손실 부분에 또 올라갈 땐 강하게 만회를 해주네요. 지금 손실률 3% 정도입니다. FNF. 박 차장님, 네. FNF 역시 탄력 좋아요. 파이팅 넘치는 종목이긴 한데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겠죠, 저희? 그럼요. 오늘 지금 장 시작하면서 중국 증시가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뭐 10시 반부터 우리 증시도 쭉 밀리고 있는데 네.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대상도 그렇고 지금 호텔신라라든지 중국 관련된 비즈니스하는 쪽이 좀 좋지 않은데요. 결국은 이제 무역 전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악재들이 조금씩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V자형 반등은 너무 욕심이다. 어느 정도 올라오고 조정을 받고 올라오고 조정받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거다. 어제 10%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도 10% 올라주세요. 이거는 사실 지금 같은 이제 시장 상황에서는 욕심이죠. 욕심일 수밖에 없는 네. 거고요.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좀 뭐 액션을 취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요 가격대에서 머물러 뭐 박스권 움직인다라고 하면 조금 더 끌고 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직까지는 2분기 실적도 안 나왔고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또 반영될 여지가 또 많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포트 종목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이유는요. 지금 지수 전반적으로 흔들릴 때 포트는 굉장히 견고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뒤에 차익 실현 매물로 조금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것들은 매물 소화하고 나면 또 다시 움직이거든요.
조금 참고 기다려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FNF는 지속 보유하겠습니다. 우선요. 뭐 대상 매도에 대해서 채팅창에 많이 올라와 주시네요. 대상이 아니라 무상을 주었네요. 제임스 초이님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좀 약간 인생 무상 느낌 살짝 있었는데요. 극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곽헌님께서 어차피 방송에 고수님 두 분 나오시니까요. 만약 기회에 얼마든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수현님 대상 같이 보유하고 계셨나 봐요. 그죠? 저도 매도합니다. 뭐 딴 걸로 벌죠?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내가는 과정을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남자의 종목, 제가 뭐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긴 한데요. 이 중간중간에 이 종목 이야기 들어나가면서 해결해 가겠습니다. 오늘 두 남자의 종목부터 곧장 열어보시죠. 박재영 사장님의 오늘의 종목은요. 우리은행 다시 등장을 했네요. 그리고 포스코 강판이고요. 권주임님 경동라벤 재등판했습니다. 코엘 패션까지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저 코엘 패션 궁금했었던 종목인데 먼저 권주임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패션 종목하면, 패션주 하면 우리 박 사장님이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드디어 권주임님께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패션 쪽이 아무래도 최근에 업황이 계속적으로 주도 섹터로서 작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제 그 종목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 회사가 생각보다 엄청난 그 라이센싱을 기반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푸마, 뭐 리복, 그리고 아디다스 이런 글로벌 브랜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온 오프라인에서 지금 뭐 성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슈즈 브랜드 뭐 헬레나 크리스티라고 뭐 여성들이 잘 아시는 뭐 슈즈 브랜드인 것 같은데 이런 그 슈즈 브랜드를 M&A를 하면서 신규 화장품까지 같이 이제 패션 쪽과 그리고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아마 성장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될 점이 이제 재무 쪽인데요. 2년 연속 영업이익률을 20% 정도 달성을 했다는 게 약간 유의미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필라코리아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8% 정도 되고요. 한섬은 4.48 그리고 FNF가 17.5% 정도 나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20%의 영업이익률을 지속적으로 달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가 라이센싱 브랜드와 그리고 자체 브랜드를 소화하지 않고 이런 그 신규, 그러니까 온오프 쪽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홈쇼핑 쪽에서도 네. 이런 그 패션을 입점을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화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온라인 그 티커머스 패션에서는 이제 가장 주도주로서 앞으로도 활약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수급적으로 이제 양 이틀간에 이제 그 유의미한 그런 그 수급이 들어왔는데 양 이틀 기관에서 그리고 외국인에서 이게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전일 금요일이죠. 투신에 한 12만 주 정도 이제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돼버린다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향후에 뭐 3월 정도 중기적으로 바라보는 이제 투자 관념 쪽에서 이렇게 수급이 받쳐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지금 현재 일봉 흐름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전고점이 6,000원대까지도 이제 아마 이번에는 돌파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하나의 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 고점이 좁혀지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여기에서 또 조정하고 그리고 이제 3차 여기서 조정을 하게 된다면 금방 이제 그 매물대를 소화하고 그리고 성장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뭐 7,200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엘 패션 목표 주가 7,200원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은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패션 종목이니까 박 차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박 차장님 알고 계신 종목이시죠? 알고 있죠. 사용도 하고 있고요. 정말요? 어떤 거요? 그런 거 얘들이 그 소금 만드는 회사인데 그렇죠. 네. 예전에는 사실 이런 데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얘들 그냥 OEM이잖아요. 네. 라이센스 빌려와서 푸마나 나이키의 라이센스 빌려와서 자기네들이 그냥 만들기만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품질이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이런 코엘 패션을 믿고 자기네들 브랜드를 빌려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잘못되면 자기네들 평판에도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굉장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업체들, FNF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디스커버리 브랜드를 빌려온 거 아닙니까? 이 의류업체들이요. 브랜드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네. 한섬이 타임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나이키나 푸마나 아디다스에서 그냥은 아니겠죠. 로열티를 주는 거니까 빌려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거죠. 서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 전반적으로 F&F도 그렇고 코엘패션도 그렇고 이런 식의 성장은 앞으로 의류업계의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LF라든지 한섬이라든지 자기네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좋지만 이런 글로벌 브랜드를 자기가 끌어올 수 있는 것 자체도 경쟁력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엘패션 지금 저는 6,000원 이상에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6,000원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주봉상 네. 보시면요. 꽤 오랜 기간 쉬었죠? 그런데 이 가격을 돌파하고 나서는 뭐 F&F라든지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도 그렇고 전고점 다시 돌파를 하면요. 한 번 또 강하게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만약 이 종목을 포트에 넣게 되면 F&F랑 코엘패션이랑 또 같은 섹터군의 종목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F&F냐 코엘패션이냐 고르라면요. 되게 어렵네요. 제가 사실 뭐 속옷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패딩이랑 어디 속옷이랑 비교를 하겠습니까? 가격 차이가 거의 네. 100배 나는데 그다음에 모자도 있고 그리고 F&F는 이제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제 종목이니까 F&F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모양새도 비슷해요. 얄미우시죠? 막 실컷 좋은 것처럼 다 얘기해놓고 결국엔 F&F 속옷이랑 패딩을 비교합니까? 이러시는데요. 아니 뭐 저는 뭐 둘 다 좋은 종목이고요. 그럼 예. 권주임님 F&F냐 코엘패션이냐? 만약 코엘패션을 넣으면 전 F&F를 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렵네요. 코엘 패션 쪽의 점수를 조금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그 상승 여력이 어떻게 보면은 뭐 F&F의 경우에는 현재 그 한 7만 8천 원, 8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지만 올라가면 뭐 9만 원, 10만 원, 2만 원 정도 올라가는데 만약에 코엘 패션이 2분기에 성장 실적 괜찮게 나오고 네. 그리고 향후에 이제 그 6천 원대 매물대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시총이 지금 현재 5천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7천억, 8천억 정도 그러니까 올해 컨센서스의 PER 10배를 정도 준다면 한 8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뭐 한 40%, 50%까지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는 코엘 패션에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두 분과 종목 얘기 나누는 시간이요. 코엘패션 살펴봤고요. 박 차장님의 다음 종목 우리은행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은행 저희 이야기 나눴었던 종목이에요. 다시 한번 이 타이밍 괜찮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뭐 어닝 시즌이기도 하고요. 세월이 좀 좋지 않습니다. 하수상하여 공격적인 종목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어닝 시즌이고 실적이 좋고 밸류가 싼 종목이면 그나마 버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나와봤고요. 네. 우리은행 뭐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TX 이런 쪽 충당금 환입이 있을 거고요. 시중은행 중에 가장 이익성이 좋아질 은행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KB 같은 경우에 작년에 워낙 좋았죠. 그리고 올해 좋긴 하겠지만 작년 대비해서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은행 정도가 뭐 시중은행 중에 두 자릿수 대 성장을 올해 보일 것이다라는 전방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좋지 않았었던 상황이어서 조금 더 기대감이 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에 계속 올라가고 있고 대출 총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막으니까요. 개인들 일반 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 대출보다는 중소기업 쪽의 대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딱 종합을 해보면요. 대기업은 사실 이자 많이 낼까요? 아닙니다. 이자율 굉장히 낮게 대출을 해주죠. 그런데 중소기업은 다르거든요. 담보 다 잡고 고마진,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은 그런 대출이고요. 주택담보대출 사실 마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 대출은요. 주택담보대출보다 훨씬 이자율이 높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이자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은행들의 이익성은 계속 좋아질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은행은 모멘텀이 있죠. 6월 19일 날 지주사 전환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지주사로 전환하겠다. 지주사로 전환하면요. 지금 우리은행의 이익은요. 88%를 은행에서 이제 충당하고 있고요. 6% 정도가 카드, 4% 정도가 해외인데 이게 굉장히 다변화될 거예요. 지금 아주캐피탈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드렸죠. 캐피탈사도 지금 뭐 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교보증권에서 조회 공시가 나왔죠. 네. 우리은행에서 사냐? 너희 팔 거냐?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야기 나온 게 없는데 재공시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묵은 보통은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 묵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증권도 자회사로 편입을 할 거고요. 캐피탈, 저축은행 이런 것들이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실했었던 우리은행이 수익성이 높아지는 2019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지주사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015년도에 하나금융지주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배당도 굉장히 많이 해요. 배당도 시가 배당률이 연간 지금 4년 평균 4.5%거든요. 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은행 예금과 같은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우리은행을 오늘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 그리고 KB금융 다른 은행주들 대비해서 우리은행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던 최근입니다. 채팅창에 안타깝네요. 우리은행 박건우님께서 사실 질문을 많이 주셨었죠. 기본적으로 박 차장님은 우리은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그리고 권주임님께서도 금융주권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답변 주셨는데 재미가 없어서 다 팔고 FNF를 샀는데 사자마자 그것도 떨어지셨다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좀 속상하시다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그래도 김갑판님께서는 우리은행은 딱 1,000원 박스권으로 보고 샀다 팔았다 하면 참 매매하기 쉬운 종목이다라고도 의견을 건네주셨네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종목들은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들도 좀 몇 가지 전해보겠습니다. 권주임님, 다음 종목이 경동나비엔이에요. 저희 이야기 나눠봤었던 종목이에요. 그 뒤로 흐름 괜찮았나요? 네, 많이 올랐죠. 네. 모르는 게 약이었네요. 네. 하여튼 일단 이 회사의 포인트는 실적입니다. 그 실적이 현재 과거에 한번 이제 중국에 한번 이제 린나이랑 같이 이제 동반으로 진출했다가 그리고 나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다시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진출했는데 현재 순위권 한 10위 정도? 이 정도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이 회사가 참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분기별로 한 15% 정도 성장하는 그런 회사 실적을 갖고 있고 일단 중국 향 매출이 가장 이제 큰 투자 포인트입니다. 한 7월 정도부터 이제 시진핑 2차 2기 출범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회사 지금 현재 석탄 개조 사업이죠. 거기에서 지금 참여 업체로서 앞으로 이제 수주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석탄 개조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뭐 한 2+5 54개 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탈석탄화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 회사 가스 보일러를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데 향후에 2020년, 2022년까지는 50% 정도 충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가장 큰 수혜가 이제 경동나비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 쪽 이제 보일러 시장도 봐야 되는데요. 2000년부터 해가지고 10년 주기로 이제 보일러가 이제 수명을 다하고 교체 주기가 돌아옵니다. 따라서 이제 2020년 정도, 그러니까 2019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국내 보일러 쪽에서도 가스 보일러가 교체 시기가 도래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차트 흐름상으로도 보자면 추세를 정확하게 이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전고점 65,0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가뿐히 72,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72,000원을 이제 돌파하는 여부는 2분기하고 3분기 실적에 달렸겠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 중국향 매출 그리고 미국의 온수기 시장에 대한 매출 기대감 이런 부분 그리고 원화가 좀 그때 2분기에는 약세가 됐기 때문에 1,150원 정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한 30억 정도 환입이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72,000원 정도 이제 돌파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 기관이 계속 삽니다. 기관이 거의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사고 있고 그중에서도 연기금과 투신의 공격적인 매수 포지션을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뭐 72,000원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시총 한 1조 정도 바라보는 시총이 1조가 된다면 목표가는 한 14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그 종목이 되겠죠. 따라서 이런 그 수급과 그리고 향후에 2차의 2분기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경동나비엔 아쉽네요. 한번 놓쳤어요. 저희 PD님도 지금 너무나 아쉽다 이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주실 정도예요. 흐름 괜찮았네요. 오늘 정도 1%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동나비엔 고려해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 갑니다. 박 사장님의 포스코 강판 얘기 들어볼까요? 이쪽 종목 이야기네요. 이 철강 쪽. 네. 워낙 많이 빠졌죠. 뭐 무역 전쟁에 원래 시초는 그 철강 쪽이었죠. 3월 달에 스테인리스에 대한 관세를 매기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포스코도 급락하고 뭐 다른 현대제철도 급락하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 철강주 하면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뭐 대표적인 가치주다, 자산 가치가 높다. 뭐 그래야 될 수밖에 없는 게 넓은 땅덩어리에 이제 고로 전기로 이런 거 짓고 해야 되니까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은 그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어제 꽤 큰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바닥을 딱 찍고 급등을 하는 양상인데요. 2분기 실적만 잘 나온 게 아니라 3분기까지 이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는요, 사실 영업이익도 좋았고요. 출하량도 증가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상치를 좀 상회하게 하는 실적 나온 원인이고요. 65억 나와서 전년 대비 240%, 전분기 대비에도 굉장히 잘 나온 실적인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3분기, 4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이유는 중국이 냉연 가격을 올리면서 우리 업체들도 냉연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작년 6월 달에 중국이 냉연 가격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한 달 시차를 두고 올리기 시작을 했죠. 동부제철, 세아CM이 각각 5만 원씩 냉연 가격 톤당 5만 원씩 올렸고요. 동국제강이 4만 원 상승했습니다. 4만 원 올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요. 포스코도 3에서 4만 원. 포스코가 올리면 다른 업체들 이제 1위 업체니까 다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포스코 강판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냉연 강판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익성이 3분기, 4분기까지 뭐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쌉니다. 지금 PER이 5.5배예요. PBR은 0.5배고요. 이익은 증가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이렇게 싸다? 그럼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배당도 작년에 750원 배당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닥권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이렇게 올라왔죠. 차트도 반등하는 국면. 배당도 한 3.5%에서 4%대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포스코 강판 턴어라운드 종목으로 오늘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임님 어떻게 판단하시고 계세요? 포스코 강판 뭐 기존에 좀 커버하셨던 종목이신가요? 저는 철강, 화학 쪽은 잘 안 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잘 건드리지 않는데 뭐 최근 이제 흐름이 괜찮네요. 그리고 이제 잠정 실적이지만 굉장히 한 240% 이상 급증하는 영업이익이 나왔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한 그 차트 흐름상으로도 원래 이제 바닥을 찍는 종목들의 흐름 습성이 이렇게 그 급등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세를 이제 추세 전환을 한다는 신호로서 이제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흐름 나쁘지 않고 중기적으로 뭐 봐도 나쁘지 않을 뭐 좀 중기적인 스윙하는 투자 종목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 좀 질문 드릴 것들을 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의견을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권주임님, 네. 오늘 진성TC, DY파워, 두산인프라코어 등의 또 굴삭기 쪽 종목들이 모두 동반해서 올라갑니다. 내년 굴삭기 시장이 최소 15만 대 이상에 달할 거다. 교체 수요가 도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늘 나왔던 그 포인트긴 한데요. 뭐 건우님이 아직도 DY파워 들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박 사장님 매도하자 했을 때 팔지 않아서 손실폭이 좀 커졌다라고 이야기 주셨었던 기억도 있고요. 굴삭기 쪽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가장 이제 인프라 관련돼서 큰 수혜가 나는 나라가 아마 중국인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특정된 몇 개 업체에만 수혜를 보지 뭐 다른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해가지고 다른 뭐 부품주들 이렇게 수혜가 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중국이 과거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을 주로 해가지고 건설을 이제 건설 경기를 부양하면서 거기에 따른 뭐 이제 조금 파급 효과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건설 경기는 한번 제쳐두고 과거에 우리나라가 90년대, 80년대 이때쯤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제 더 이상 이제 건설 쪽 그러니까 공급 물량은 줄이고 그리고 이제 아마 그런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켜서 거기에 대한 약간 좀 소득이라기보다는 이제 가치에 대한 상승으로 인한 소비 그런 것들로 하는 정책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정책 반영을 나중에 된다고 하면 약간 좀 건설 경기 쪽은 장비주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흐름 보면서 좀 궁금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박 사장님, 네. 앞서 콩콩님께서 중국 철강 수출 가격 볼 수 있는 사이트 있으면 박 사장님 좀 알려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유료 사이트입니다, 대부분. 유료예요. 대부분 찾다가 유료, 못 찾으셨대요. 대부분 유료 사이트고요. 아니면 증권사 보고서를 참고를 하시면 돼요. 삼성증권의 보고서에서는 매일 업데이트가 되고요. 네. 신한금융투자는 화요일 정도쯤에는요. 네. 중국의 철강석 가격, 철강 가격 이거 매주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실 수밖에 없어요. 네, 콩콩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 박 차장님께 좀 방어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보자 하면서 우리은행을 가져오셨잖아요. 박 차장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던 KT엔진 어때요? KTNG도 오늘 또 올라가니까 또 괜스레 진작 살 걸 생각이 들더라고요. KTNG도 좋죠. 이 회사는 이제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도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다. 뭐 이유는 제가 몇 번 갖고 오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사가 중동의 담배를 수출하는데 중동이 약간 시차가 있었어요.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이 네. 약간 이연되면서 그 이연된 물량들이 이제 4월에 다시 재계약했으니까 5월, 6월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2분기부터는 지금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이코스에 이제 많이 물량을 뺏겼던 전자담배 쪽도 지금 편의점의 판매점을 뭐 2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전자담배 쪽의 점유율도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배당도 4,000원 하니까 배당 수익률도 한 3%대 중후반이 됩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투자하기는 참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뭐 예전에 그 송송 커플이 나왔던 드라마 뭐죠? 태양의 후예. 네. 네. 그거 이제 나오면서 홍삼도 이제 중국에 수출이 많이 된다. 면세점에 뭐 짜먹는 홍삼이 날렸다. 나왔었어요. 그거 뭐 예. 저도 사 먹어봤는데 뭐 사실 간편하고 좋아요. 선물하기도 좋고. 그래서 중국 관련돼서 한번 말을 엮어볼 수 있어요. 물론 좀 이제 과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다양하게 보면 지금 내수 관련돼서는 중국이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내수주가요. 미국 내수주보다 밸류에이션이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는 성장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다 좀 엮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밸류에이션도 싸고 주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최근 외국인 수급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되네요. 권주임님, 네. 박건우님이 DY파워 10% 손실인데 매도 처리하는 게 나을지 코멘트 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했는데 yes or no로. 좀 No. 어려운 질문이죠. No. 그럼 좀 더 보유하고 난 이후에요? 26,000원 정도 박스권 예상하면서 네. 그때쯤에는 엑시트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또 종목 이야기들 다뤘고요. 이 음악이 나오네요. 여러분 또 막 식사 타임이다 막 이렇게 글 올려주실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결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몇 번이나 살 기회가 있었는데 뭔지 아실 것 같죠, 박 차장님?
오늘 KTNG 매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왔던 두 분의 종목은 아니에요. 11만 원에 제가 안 사실 것 같아요. 7주를 매수 걸었습니다. 체결이 될지 여부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하고요. 이렇게 제가 KTNG를 뜬금없이 산 것에 대해서 괜찮으시죠, 박 차장님? 그럼요. 네, 괜찮습니다. 대상도 그렇게 공격적인 포지션은 아니었고 네. KTNG도 뭐 비슷하다라고 보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권주임님 제가 코에 패션을 관심 종목에 넣어둘 거예요. 그 앞서 6만 원 매물대라고 얘기하셨죠. 그거 네. 돌파하는 거 여부를 지켜보자마자 그때 또 귀신같이 낚아챌 거니까요. 권주임님 너무 맘 상하지 마셔요. 제가 슈퍼 코에 패션 얘기 다 해놓고 안 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지금 KTNG 매수 체결이 된 상황이고요. 체결이 아직 안 됐네요. 네, 포트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FNF 더존비종 고영 CIS입니다. CIS는 조금 전에 상승 전환하면서 일단 수익이 7% 정도 나고 있고요. 더존비종 오늘 손실이네요. 수익을 좀 줄이면서 8%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KTNG는 제가 방송 이후에도 뭐 매도 단가 체결 상황을 좀 보면서 대응을 좀 유연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채팅창에 또 많이들 글 올려주셨는데요. 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임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